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정말 거대한 녀석 준비를 해봤습니다. 캐딜락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SUV,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큰 SUV 찾기 힘들 것 같아요. 바로 에스컬레이드 ESV인데요. 롱바디 버전입니다. 와, 정말 이 프레임에 꽉 차는 압도적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녀석 어떤 장점과 매력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리프레시 컨텐츠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2만 명 한번 넘어봅시다. 화이팅! 네,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에스컬레이드 ESV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거대하다, 어마어마하다 라는 표현이 더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어깨 높이에 보닛이 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키가 많이 작기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요소들도 전부 다 큼직큼직한데, 먼저 헤드램프 가로 형태로 굉장히 크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램프와 램프 사이를 잇는 이 그릴도 면적이 이건 말이 안 돼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 안쪽을 채우는 각종 이 날카로운 무늬, 도트 형태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상당히 크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캐딜락 로고도 제 손바닥 하나를 온전히 다 못 가릴 정도로 크게 되어 있죠. 에스컬레이드를 상징하는 세로 형태의 램프 포인트 여전히 앞에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바로 주간주행등, 그리고 방향지시등 역할도 하거든요. 멀리서 보면 진짜 세련되고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앞모습도 훌륭하지만 이 옆모습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진짜 굉장하거든요. 실제로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네, 거의 미니버스 수준의 엄청난 덩치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모던하게 다듬었단 말이에요. 진짜 포스 하나는 끝내줍니다. 실제로 간단한 숫자만 얘기를 해봐도 길이가 5.7m에 이르고요. 앞뒤바퀴 사이 거리죠, 휠 베이스가 3.4m를 뛰어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보통 우리가 한 5.1m, 5.2m 정도 되면 진짜 큰 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휠 베이스도 한 3.1m, 3.2m 정도 되면 플래그십 세단이거든요. 이 녀석은 5.7m, 3.4m를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큰 차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SUV 중에 이 녀석 단연 원탑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이 위압감, 이 포스라는 부분은 전혀 따라올 자가 없어 보입니다. 운전자로서 이 어깨에 힘은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그만큼 멋있네요. 디테일한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휠 사이즈, 이거 몇 인치로 보이세요? 네, 무려 22인치입니다. 근데 차가 워낙 크니까 그냥 적당하게 보이죠? 이 외에도 1열과 2열 유리창보다 훨씬 큰 3열 유리창 갖고 있고요. 이렇게 캐딜락 로고도 센스 있게 붙여 놓았어요. 이 외에 도어 캐치 부분이 조명으로 깔끔하게 들어오고요. 안쪽에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게끔 전자동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다분히 그냥 이 차가 무조건 크고 투박한 그런 미국 차는 아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요소를 많이 가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딱 열었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 별도의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나오는 것도 꽤나 섬세한 포인트죠. 에스컬레이드의 뒤태도 말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 멋있다. 차 좋아하는, 특히 이런 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스컬레이드의 뒤태는 이미 게임 끝이죠. 지금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그냥 멋있다라는 얘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 에스컬레이드를 상징하는 세로 형태의 아주 긴 버티컬 타입의 리어 램프 훌륭합니다. 이 안쪽에도 얼음 조각을 툭툭 박아 놓은 듯한, 그리고 크롬 라인까지 넣었어요. 상당히 디테일한 맛을 자랑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고급차다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죠. 트렁크는 엄청나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뒷 유리창의 면적이 이거는 그냥 웬만한 경차의 앞유리보다도 큰 것 같아. 히든 타입의 리어 와이퍼 안쪽에 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뒷 유리창만 열 수도 있고요. 좀 더 공간 활용도가 다양한 것도 특징입니다. 범퍼가 살짝 튀어나와 있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디자인적으로 해를 끼치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조각조각 조금 더 디테일한 각을 지어 놓아서 한층 더 샤프한 이미지도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각 배기구 가짜 아니에요. 심지어 양쪽에 전부 다 온전히 뚫려 있습니다. 굉장한 포스를 자랑하죠. 그리고 지금 시승차가 올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한층 더 멋을 가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미국차입니다.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외관에서 봤던 그 큼직하고 무언가 포스 있는 그 느낌보다는 한층 더 섬세하고 매너 있는 신사적인 느낌을 구현한 게 또 실내이지 않을까, 즉 반전 매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상당히 고급스럽고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련미 당연히 추가가 되어져 있고요. 먼저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이 꽂히는 부분,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단연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패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G 패널
패널 사용을 했고요. 무려 38인치에 달합니다. 통으로 쫙 이어져 있고, 그리고 한 겹 더 레이어를 지어 놓아서 이 계기판의 영역은 확실히 표현을 해 놨어요.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계기판을 중심으로 양 끝에 별도의 터치 패널이 각각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운전석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아주 작은 패널 한번 살펴볼게요. 트랙 컴퓨터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이 나이트 비전, 그리고 AR 카메라까지도 전부 다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즉 즐겨찾기 버튼들이 좀 모여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 가운데에는 이 전형적인 센터 페시얼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이 터치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뒷좌석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이라고 해서 뒷좌석 2열과 3열의 별도의 온도 조절까지 전부 다 운전석 터치로 가능합니다. 설정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 너무나도 빠르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저는 이 스와이프의 감각이었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처음 아이폰을 딱 접했을 때 그 자연스러운 스와이프 느낌, 그 정도의 감명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진짜 훌륭하네요. 저는 신의 한 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미디어나 무드 조명도 전부 이 화면 안에서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굉장히 섬세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패널을 감싸고 있는 이 유광 블랙의 포인트, 이거 단순히 플라스틱 장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안쪽에 별도의 조명을 집어넣어서 안전벨트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화면 속에 조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센스 있는 포인트도 참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는 유광 우드 패널을 한층 더 계단지어서 깔끔히 마련을 해 놓았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크롬 도금을 아주 길게 집어넣은 다음에 송풍구를 정말 심플하게 그리고 매우 작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알고 있던 그 미국차 특유의 툭툭 박아놓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마치 일본 차를 타는 듯한 느낌마저 받을 수가 있죠.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과 버튼들 정말 심플하고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토글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누를 때마다 별도의 무언가 좀 더 그래픽적인 요소도 가미를 해서 보는 맛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구성이 참으로 훌륭하네요. 센터 터널도 역시 큰 차답게 면적 자체가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전자식 변속 레버, 최소한의 버튼들로만 깔끔히 이 영역을 지어 놓아서 뭐 인포테인먼트 조작이라든지 볼륨, 우리가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로만 잘 표현을 해 놨죠. 옆에는 웬만한 가구를 보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상당히 큰 면적에 쫙 열면 별도의 컵홀더와 수납 공간, 그리고 USB 충전 포트 등도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세로 형태로 꽂을 수가 있고, 이 뒤쪽에 센터 콘솔 보세요. 이거 사이즈가 웬만한 공책보다도 커요. 그런데 단순히 수납함이 아니라 쫙 열면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별도의 차가워요. 무지하게 차갑게 빨대를 꽂은 상태로 굉장히 깊게 세로로 수납을 해도 전혀 걸리지 않는, 웬만해선 제가 볼 때는 한 500ml 생수병 눕혀서 놓으면 한 10개, 12개 이상은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큰 공간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냉장 온도도 2단계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여름에는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별도의 USB C 타입, 일반 타입도 깔끔히 하나 추가로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확실히 큰 차답게 조작할 만한 버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터치 패널 안에도 숨겨 놓았지만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것들도 꽤나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위쪽을 한번 볼까요? 별도의 트렁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와 함께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틸팅, 각종 이 천장 쪽의 기능들을 깔끔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이 왼쪽을 보시면, 와, 여기도 버튼이 진짜 많은데, 에어 서스펜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별도의 뭐 이런 조금 더 험로 주행을 달릴 때 특화되어 있는 버튼들이 또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당연히 열선과 통풍 시트, 그리고 우리가 딱 알만한 버튼들이 깔끔히 정리가 되어져 있고, 3열 풀사이즈 SUV는 조작해야 할 버튼이 상당히 많이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배열이 정말 중요한데, 에스컬레이드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진짜 깔끔하게 딱 우리가 필요한 것들로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소재라는 부분도 별도의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가죽의 퀄리티나 이런 우드나 크롬 도금의 장식, 유광 블랙 패널까지도 적절히 잘 섞어 놓았고, 그 다음에 감성 품질을 높이는 요소죠. AKG 사운드 시스템 정말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위쪽에도 달려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차체 곳곳에는 가득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30개가 넘는다 그래요. 스피커의 개수로만. 실제로 음질도 엄청나게 훌륭하죠. 조금 더 배려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이 차는 5.7m 3열까지 위치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뒷좌석 시야가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당기면 별도의 전용 카메라
카메라를 통해서 룸미러 역할을 대체한다라는 점도 꽤나 멋있고요. 진짜 눌러볼 것도 많고 기능도 진짜 많은데 이 모든 거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구현을 했다라는 게 다분히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이 위상과 퀄리티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게 에스컬레이드 ESV의 1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2열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 공간이라는 부분은 그냥 별도의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딱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예, 부족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겠고, 그리고 독립식 캡틴 시트로 2열을 마련을 해 놓아서 온전히 나만의 공간에서 여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편의 품목도 아낌없이 다 넣어 놓았죠. 정 가운데 별도의 공조 장치를 비롯해서 송풍구는 이렇게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딱 당기면 두툼한 컵홀더도 빠짐없이 수납 형태로 위치해 놓았죠. HDMI 케이블 2개, 그다음에 USB-C 타입도 2개, 여기에는 별도의 콘센트까지도 깔끔히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이 차가 얼마나 큰 차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통로입니다. 통로에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성인 한 명 간이의자 놓고 앉아도 될 정도로, 물론 주행 중엔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넓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히 통로를 통해서 3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네요. 참고로 독립식 캡틴 시트는 자동은 아니에요.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식 이 모니터를 통해서 한층 더 풍부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하고, AKG 사운드 시스템 역시나 2열 전용 천장에도 붙어져 있죠. 뭐 옷걸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아낌없이 다 세심하게 넣어 놓았네요. 거대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개방감, 이 공간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흠잡을 데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에스컬레이드 ESV 3열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를 구입하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긴 길이에서 오는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그 장점을 모두 3열이 흡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앞쪽으로 당기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균형감, 알맞은 2열의 레그룸 공간까지도 감안해서 슬라이딩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 2개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3열에 앉았을 때 이 공간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1열, 2열, 3열 탑승자 온전히 똑같이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만족스럽네요.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알맞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릎이 닿는 위치, 그리고 앉았을 때 이런 쾌적한 감각, 기댔을 때 이런 다양한 자세에서도 이 시트의 구조나 이 3열에 굉장히 진심이다,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죠. 편의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이 전용 송풍구 위쪽에 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LED 라인이라든지 위에도 스피커가 달려있어. 대단하네요. 그리고 나서 별도의 USB-C 타입도 각각 하나씩 마련이 되어져 있고, 컵홀더 겸 수납함도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요 격벽인데요. 꽤나 면적이 넓게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라는 부분은 조금은 답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야에서는 굉장히 격벽만 보이거든요. 이 뒤쪽에 쿼터 글라스는 그렇게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빛 정도만 들어오고, 그래서 3열에 앉았을 때 뭔가 아늑한 감각은 있겠지만 개방감이라는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을 완전히 폴딩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별도의 버튼까지도 깔끔히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에스컬레이드 ESV 마지막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방법은 이렇게 로고를 딸깍 하면 열면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뒷 유리창만 열 수 있어요. 이 안쪽에 별도의 버튼이 있거든요. 쫙 누르면 이렇게 깔끔히 뒷 유리창만 열어서 무언가 툭툭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외관처럼 바로 이쪽에서 뭘 꺼내긴 힘들 것 같아.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뒷 유리창이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로고를 한번 쫙 열어서 트렁크를 열어보죠. 트렁크 공간 딱 열었을 때, 이거는 무슨, 이거 3열까지 다 펼친 거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소형 SUV 기본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엄청 큰 차임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3열을 모두 다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1000리터 이상의 적재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쫙 열면 아래쪽에 별도의 여분의 잔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펼쳐집니다. 이 상태에서 3열을 접으면 2600리터의 공간이 나오고, 2열까지 접으면 무려 4000리터가 뛰어넘는 정말 풀사이즈 SUV다운 적재 공간을 보여주죠. 심지어 시트를 접을 때는 전부 다 별도의 버튼을 이용해서 한 번에 접을 수가 있고, 완벽한 풀플랫이 되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깔면 차박도 무리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미국산 SUV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적재 공간을 확보한 게 이 에스컬레이드 ESV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덩치에 걸맞게 엔진도 엄청나게 큰 게 물려 있어요.
V형 8기통 6.2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여기에 무려 10단 자동 변속기 조합입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3.6kgm를 발휘합니다. 와, 기가 막히죠. 네, 정말 큼직큼직합니다. 다운사이징 터보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우린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다분한 이 미국산 풀사이즈 SUV는 이 정도 보여줘야 돼 라는 거를 아주 뭐 증명이라도 하듯이 상당히 인상 깊은 엔진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또 자연흡기 대배기량 엔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감성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에스컬레이드 ESV를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가속 페달 반응, 여전히 이 아주 큼직큼직한 자연흡기가 주는 풍부한 가속력이 인상적입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아도 조금의 지연 현상 없이 즉각적으로 힘을 쭉쭉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요즘 차들 보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든지 조금 더 이 전동화에 초점을 맞춰서 매끄럽게 나가는 이 세련미라는 측면에서는 에스컬레이드 ESV는 완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는 합니다. 확실히 이 정통 내연기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이런 큰 엔진과 다단화된 변속기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세련미는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엔진 자체가 주는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매력적인 여러가지 사운드를 비롯해서 엔진 필링이라든지 이런 건 또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배기량이 깡패다라는 말을 이 차에서 오롯이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무지막지한 이 엔진의 크기에서 오는 기본적인 이 넉넉한 출력과 토크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순간에 훅 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외에 승차감이라는 부분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이 차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 모노코크 일반 도시명 SUV가 아니라 정통적인 이 프레임 바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충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에어 서스펜션이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승차감이라는 부분 크게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통통 튀거나 거슬리게 탑승자에게 전달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매우 고급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 프레임 바디에서 오는 이 한계를 세시 컨트롤, 뭐 댐핑이라든지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최대한 감수하려고 노력한 이 결과물이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저는 승차감을 평가해 내리고 싶습니다. 이외에 뭐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차의 움직임 이런 거는 이 차의 크기를 감안해서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려 2.8톤이거든요. 격하게 잡아돌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여유롭게 장거리 크루징을 대배기량 엔진에 맞춰서 쭉쭉 밀고 나가는 이 즐거움만 온전히 가득 갖고 있는 걸 추천드릴게요. 브레이크 감각도 훌륭합니다. 지금과 같이 굉장히 가다서다 막히는 지금 정체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브레이크를 계속 끊었다 밟았다 했을 때 보통 대부분의 이런 풀사이즈 SUV는 산책 여유롭게 잡아주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막판에 그러면서 확 잡기 때문에 살짝 이 탑승객에게 울컥거리는 느낌도 전달해 주는데, 에스컬레이드 ESV 같은 경우는 꽤나 마지막 제로의 순간까지 갈 동안 일정하게 잡아주는 이 느낌이 참으로 좋습니다.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린다면 진짜 이 손색 없이 아주 매끄러운 이 제동력이 더욱더 만족에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 옆에 이제 버스가 들어오는데 버스 아저씨랑 시트 포지션이 같아요. 네, 지금 살짝 눈이 마주쳤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앞에 보이는 뭐 스파크라든지 경차가 초소형 전기차로 느껴지고, 뭐 GL이 아까 옆에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소형 SUV로 느껴지는 마법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큰 차를 몰고 있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와, 시야가 어마어마하고요. 특히 이 대시보드 끝에서 끝까지 이 실체감의 영역에서는 차선 하나를 정말 꽉 물고 옆 차선까지 오히려 물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차를 내가 몰고 있구나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또 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게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V8 사운드가 주는 느낌도 정말 매력적인데요. 지금 뻥 뚫린 길이 나왔거든요. 살짝 가속 페달을 좀 강하게 밟아보면 이 소리 뭐야. 머슬카에서 나는 그 소리가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와, 속도는 말도 안 되게 치솟는 느낌을 볼 수가 있고, 야, 이 무게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3톤에 가까운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렇게 너무 빠르게 고속 영역에 올려놓는다는 거 정말 신기하네요. 한편으로는 진짜 배기량이 깡패다라는 말을 온전히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보의 힘으로 쥐어짜는 요즘의 그런 다운사이징 엔진들과는 완전히 맥을 다르게 하네요. 10단 자동 변속기는 알게 모르게 막 두세 단 건너뛰면서 변속을 이뤄내고 진짜 잘 나갑니다. 이렇게 크고 긴 차를
무거운 차를 내가 이렇게 손쉽게 몰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마지막으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일단 숏바디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 롱바디 ESV는 1억 6천만 원대. 분명히 결코 싼 가격은 절대 아니죠. 엄청 비싸요. 1억하고도 5천 이상을 더 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비슷한 가격대의 차가 뭐가 있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로 넘어가면 중대형 SUV나 대형 SUV, 특히 뭐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는 기본형에 옵션 몇 개 넣으면 이 가격 만들어집니다. 이런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에스컬레이드는 확실히 크기라는 면에서는 엄청난 이점을 보이잖아요. 확실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엄청 비싼 가격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역시 미국산 SUV는 합리적이라는 단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은 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일단 에스컬레이드가 주는 우리 이 상징성, 말도 못하잖아요. 캐딜락을 대표하는 차이기도 하고, 정말 이 멋,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낭만, 도시명, 그리고 이 쉐입이라든지 어디 가서 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타라고 하면 모두의 인정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분명히 에스컬레이드는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만큼 가치가 훌륭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신형으로 오면서 꿀릴 거 없는 이 디지털 요소라든지 고급스러운 감각이라든지 이 디자인, 구성 형태의 쉐입까지도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만족감은 더욱더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캐딜락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SUV이자 미국산 프리미엄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에스컬레이드 ESV를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 안녕!